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라.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자기극률의 철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유정원 인사 올립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실수하지 말아야 해.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이번엔 꼭 인정받아야 해. 혹시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진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얼굴들이 넘쳐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성공했다고 말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닌지, 내가 뒤처진 건 아닌지. 그렇게 우리는 점점 스스로에게 가혹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고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릅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만큼만 타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퇴근 후 빈집에 들어서는 게 두려워 약속을 잡고 주말에 혼자 있는 게 싫어 억지로 모임에 나갑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시간이 불편해서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공허하다. 날카로운 지적이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보여주나요? 아니면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있나요? 회사에선 프로페셔널한 척, 친구들 앞에선 여유로운 척, 가족 앞에선 괜찮은 척.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공허했던 적이요. 웃기도 많이 웃고 수다도 떨었는데 뭔가 소모된 느낌만 남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 나는 한 번도 진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타인과의 시간이 항상 충만함을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소진시킬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천재이거나 야수다. 하지만 나는 차라리 야수가 되겠다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이 처음엔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는 삶을 살 것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완선입니다.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슬픈 이유가 뭔지,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타임의 평가가 아닌 매 감정의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언입니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를 받지 못해도, 칭찬을 듣지 못해도 내 안이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자라왔고 타인의 반응으로 나를 확인하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독을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윤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타임의 시선이라는 감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표정부터 살폈어요. 이 말 해도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검열을 거치고 나면 제 생각은 이미 뭉개져 있었죠. 퇴근 후 집에 가는 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말한 적이 없구나.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제 감정의 주파수가 어딘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밤 혼자 와인 한 잔을 따라 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울컥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박한 걸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했습니다. 위로도 잘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시간도 내주고, 그런데 정작 제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았고 제가 힘들면 약한 거라고 자책했으며 제가 쉬고 싶어 하면 게으른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타임의 시선이라는 감옥. 저는 그 안에서 평생 스스로를 가뒀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각만큼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요. 제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낸 좋은 이미지는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죠.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감옥의 익숙함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게 훨씬 덜 외롭다는 걸. 고통의 근원, 맹목적인 의지.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책은 난해하기로 유명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의지로 설명합니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충동, 채우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다시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욕망은 멈추지 않아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권태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우리 삶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승진을 간절히 원할 때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막상 승진하면 잠깐의 기쁨 후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야? 하는 허무함이요. 연인을 사귀고 싶어서 애타할 때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요구가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랑, 더 확실한 확신, 더 완벽한 관계. 우리는 영원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의지의 부정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의지의 부정이란 욕망을 억지로 눌러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욕망을 관찰하고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 진자에서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욕망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저 가방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보세요. 정말 그 가방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자체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미래에 가져야 할 것.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욕망하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욕망하니까요. 문제는 그 욕망에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도 못 가졌어? 왜 나는 이것도 못 이뤘어? 이런 자책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아.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독 속에서 살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았어요. 나 자신의 리듬을 존중했죠. 욕망의 파도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면서도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구체적인 태도.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에서 시작돼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거든요. 직장 상사의 메시지, 가족의 부탁, 친구의 연락. 우리는 24시간 대기 모드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을 제 시간으로 정해놨어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30분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제 감정을 확인하고 제 리듬을 되찾는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쇼펜하우어는 금욕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좋아하는 책을 사 모았죠.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는 쉽게 돈을 씁니다. 선물도 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중에 사지 뭐. 나를 위한 소비를 미루고 결국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힘들 때 당신을 위로해 줄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 당신에게 작은 선물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퇴근길에 평소보다 좀 비싼 케이크를 하나 사보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향초를 사거나 예쁜 공책을 하나 장만하세요. 그게 사치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세 번째, 나의 감정을 검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할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유난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건축가다.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인정하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나는 지금 슬플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엔 화가 나면 참았어요. 성숙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안으로 곪아서 저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화가 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요. 일기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베개를 때리기도 하죠.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나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타인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것이다. 당신이 친구에게 하듯이 당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넌 충분히 노력했어. 자기 연민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생존 본능이에요. 다섯 번째, 나의 몸을 돌보세요.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나를 대접한다는 건 나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자고 제때 먹고 적당히 움직이세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끼미를 거르고 운동은 미루고 그렇게 몸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더 잘 대해주세요. 나를 대접하는 태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를 존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나라는 우주의 주인.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타인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고통과 싸우고 있어요. 당신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라. 이 얼마나 해방적인 선언입니까? 타인의 칭찬 없이도 나는 괜찮고,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나는 가치 있으며, 타인의 사랑 없이도 나는 완전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 지숙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의 피드백으로 나를 확인하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시험 점수로, 남의 칭찬으로, 좋아요 숫자로.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직함도, 재산도, 외모도, 인맥도 다 사라진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40대가 되어서야 이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발버둥쳤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증명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누군가 저를 싫어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저를 좋아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족의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데서 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줘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필요 없어져서 자유로운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은 무언가를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놓아주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의 주인이었으니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우주입니다.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 것, 욕망에 휘둘리지 말 것, 나 자신을 대접할 것,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 것.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의 수행입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순간순간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을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나 자신이라는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로 행복해진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매일도, 모레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